번째 순서는 시청자가 궁금해 시간이고요.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오늘 시장에서 또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상승하던 종목이 쉬어가고 안 가던 종목이 막 올라가는 그런 네. 모습이었는데 아마 두산표열셀을 포함한 또 수소차주도 해당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궁금한 종목은 두산퓨얼셀입니다. 연료전지라는 강한 호재에다가 또 유상증자도 더해졌는데 두산퓨얼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오늘 올랐습니다. 거래 제한표 거의 상한가까지 갔는데 이 종목에 대한 점수는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50점입니다. 왜냐하면 네. 시장이 많이 부각을 받고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얘기해봤자 어차피 급등 종목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뭐 잘못하면은 물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기술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관점에서 50점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네. 만약에 금요일에 소개해드렸다면 점수가 이거보다 훨씬 높았을 텐데 네. 오늘은 상한가를 기록해서 50점 받았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생각은 하지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두산퓨얼셀 아직도 멀었다. 지금 두산에서 그린 뉴딜 등 호의적인 정책으로 2023년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수주 전망치도 크게 상향됐다. 이게 무슨 뜻일까? 또 시장을 리딩하는 대장주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글이 있는데 우선 지난 4일에 발표했던 유상증자부터 들어볼게요. 이게 유상증자가 어쩔 때는 호재로, 어쩔 때는 악재로 작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는 리스크 해소에 도움이 된다. 호재로 적용하더라고요. 네, 최근에 그 두산그룹주들이 네. 주가를 급등시켜 놓고 유상증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시장에서 그걸 강력한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원래는 이렇게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면은 주가 가치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만큼 시가총액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가 가치가 희석돼서 원래 악재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갖고 투자를 진행하고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어떤 재무적 리스크가 덜어졌다고 오히려 발전 가능성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시장에서 또 반응을 하면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유상증자에 따른 반응은 그때그때 다른데 최근에 이 두산그룹주들의 유상증자는 일단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한 대략 1,016억 정도가 시설 자금으로 들어가고요. 2,404억 정도가 협력업체 대상 투자 지원과 R&D 비용을 포함한 운영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산 퓨어셀에 대한 어떤 이런 재무적 리스크가 많이 감소가 되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도 있고 그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더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진다. 이제 이러한 시대 기대 심리가 현재 강력하게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네.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는 것은 손이 잘 안 나가요. 아, 손이 잘 안 가요. 네, 손이 뭐 잘... 개인적인 성향이죠. 네. 네. 그래서 좀 투자자들은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제는 따라 들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보유하신 분들만 언제쯤 매도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점유율이 전체적인 시장 급성장으로 인해서 두산퓨얼셀이 갖고 있는 연료전지 점유율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제가 기사를 봤는데 리포트를 봤는데 지금 주가 상향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지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갖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 언제 팔까요? 네, 일단은 앞으로 일단 성장은 좀 할 것 같습니다. 성장은 지속적으로 캐파를 증설시키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최대 한 450메가와트까지 좀 증설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자금을 확보하니까 충분히 기존의 적은 이런 생산 캐파에서 상당히 많은 캐파로 증가를 시킬 예정이 있지만 그리고 이 생산 물량 확대와 그리고 시장 규모 확대로 인해서 70% 점유율이 뭐 50%대까지 좀 감소할 수는 있지만 이미 이제 생산 캐파가 상당히 많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0% 이상 고점유율은 일정 부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산퓨어셀은 연료전지적 측면에서는 앞으로 대장주가 될 것인데 지금은 너무 많이 부각을 받았죠. 이미 자산 가치 대비 19배 부각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유상증자 물량까지 들어오면서 시가총액을 더 키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고평가가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예,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면 네. 저는 한 64,000원대까지 보고 있어요. 64,000원. 그래서 64,000원부터는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갈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64,000원, 손절가 51,600원. 오늘도 저희가 시장에서 많이 오는 종목 위주로 골라가지고 점수가 높진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우리 박정식 대표님의 그럼 덜 오른 종목, 길목에서 잡는 종목 무엇인지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여쭤볼게요.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미코예요. 미코는 정말 팔방미인이다. 저희가 이전에는 코로나19 진단키트로 많이 이야기했다가 지금은 수소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 종목도 오늘 많이 과열되긴 했어요. 네, 많이 점수 몇 올라가고 점일까요? 이것도 50점이죠. 50점? 네. 한 줄 코멘트로는 기술적인 접근으로 관점해보자. 기술적 접근 관점으로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토론방 들어가서 한번 투자자들의 생각도 살펴볼게요. 미코를 계속 갖고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주셨어요. 처음으로 뉴스나 재료를 퍼오는 건데 미코의 재무나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다 이미 말했고 정부의 목표량도 일치한다. 이제 시작이다. 전국에 수소 충전소 쫙 깔리지 않느냐라는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는 수소 본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미코 어떤 회사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를 구성하는 부품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번에 지금 이 수소가 이 자회사로 인해서 미코 바이오메드라는 이 맞아요. 자회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 키트를 만들어서 코로나19 관련주로도 엮였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뭐 고체 산업의 연료 전지 분야의 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 SOFC 제조 공장 준공식을 재작년에 한번 열었죠. 그리고 앞으로 그 생산 캐파를 더욱더 증가시킨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시스템으로 인해서 국내 1위 업체, 세계 1위 업체가 될 각오가 있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근데 요 수소 연료 전지 쪽에서 매출이 그렇게 강하게 발생이 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예요? 이거는 기대 심리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미 이제 미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산 가치 대비 한 대략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부각받는 종목들에 비해 지금 한 6,592억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현재 이 회사의 이제 순자산 가치는 1,814억으로서 한 3배 이상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네. 없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소연료 전지 관련주들이 이미 자산 가치 대비 막 9배 또는 19배 막 이렇게 부각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미코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없지 않아 존재하고 최근에 또 실적도 또 양호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나쁘게 볼 수는 없지만 이미 이제 급등력이 여기 보시면은 2018년 10월 달부터 엄청나게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이미 3,000원대부터 지금 2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또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에는 일단 근접으로 22,4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볼 수는 있을 것 같고 네. 22,400원을 뭐 살짝 더 돌파를 한다면 24,000원 부근. 그래서 22,400원에서 24,000원까지 매도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400원에서 24,000원까지 밴드 정해주셨어요. 그 가격 안에서 한번 매도해 보시고요.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좀 칭찬받아야 돼요. 세종공업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동안 많이 오른 수소차의 대안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 그 대안주가 대장주처럼 많이 올랐습니다. 수소차 그리고 자율주행차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 세종공업. 이 종목은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지금 급등만 안 나왔어도 제가 막 90점까지 오, 대표님이? 그랬을 텐데 네, 그랬을 지금 텐데.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한 60에서 70점? 60에서 70점. 이제 가격적인 면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60에서 70점 주셨고요. 세종공업은 아직 자산가치 대비 저평가 상태라고 한 줄평 주셨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생각도 살펴볼게요. 수소 핵심 부품. 수소 센서 국산화 성공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고요. 또 10일 발행했는데 오른 이유가 뭘까요? 알려주세요. 세종공업은 특허가 대체 몇 개입니까? 엄청나다.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세종공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해드릴게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일단은 뭐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머플러, 소음기, 네. 그다음에 이제 배기가스 정화기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화석연료 자동차들이 이제 앞으로 도태되니까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이 연료 전지 차량 부품을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센서류, 압력 센서, 냉각수, 압력 온도 센서, 수위 센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핵심 부품으로는 뭐 수속 압력 릴리브 밸브 그리고 스택용 워터 스텝, 그 수소 누설 모니터링 시스템, 수소 연료 배기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자동차 관련주로 아주 강력하게 엮여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는 5천 원 이하로 장기 매집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5천 원 이하로 평단만 만들면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고수익을 낼 것이다. 그 정도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미 수개월 전부터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수소 섹터가 부각을 받다 보니까 이 세종공업이 지금 강력하게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회사를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2,730억짜리예요. 지금 19% 정도 상승이 10,000원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2,700억인데 현재 이 순자산 가치는 3,637억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항시 이제 장기 투자할 때 언급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저평가액, 즉 자본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돼 있는 종목들이 어느 순간 때가 돼서 이렇게 시장 이슈와 맞물리게 된다면 그때는 자기 자본총계 정도 수준의 시가총액이 형성되러 올라온다. 그게 이 시장의 원리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바닥 종목을 건들 때는 이렇게 재무 구조를 기본으로 해서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그래서 이 세종공업도 그렇게 충분히 때를 기다리신 분들은 지금 과실을 따고 있는 것이죠. 근데 3,637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2,730억이잖아요.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최소한 이제 장기 투자자들은 여기서 조금 더 홀딩하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회사의 적정 주가를 13,000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13,000원대. 그래서 이 세종공업을 이제 5,000원대부터 그 이하로 이제 모아가시고 지금껏 잘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13,000원대부터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아가시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2020년 지금 1분기랑 2분기 때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3분기에 흑자 또는 4분기에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면 이 한마디로 13,000원을 넘어서면서 자본총계 이상 시가총액이 형성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분기 적자가 계속 되게 된다면 일단 13,000원까지 끊어내시고 분기 흑자가 돌아서면서 실적까지 만약에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13,000원 돌파 여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세종공업도 최근에 계속 9월 들어서 전고점 천장을 막 뚫으려고 시도를 몇 번 했어요. 네. 그러다가 오늘 강하게 뚫어냈거든요. 13,000원까지 보신다고 하니까 그 위에서 매도 포지션 잡아보시고요.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볼게요. DK락입니다. 그린뉴딜에 올라탔다라는 증거사의 호평도 받고 있는데 DK락은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DK락도 한 60점 정도. 왜냐면은 이 회사도 일정 부분 바닥권에 있다가 물론 이제 그렇게 많이 저평가는 아니었어요. 작년까지는 되게 저평가였는데 어느 정도 올라와서 적정 주가 수준에 있다가 이제 자기 자산 가치를 이제 막 넘어서는 29% 급등 나와. 원래는 살짝 저평가였는데 29% 급등 나오면서 네. 자산 가치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60점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종목을 골랐을 때도 이 가격이 아니었어요. 한 10% 네. 좀 밑에 있는 상승이었는데 더 올랐습니다. DK락은 어떤 회사일까요? 수소경제 핵심, 시가총액은 850억 원인데 수소경제에서 해가 지나고 독점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다. 또 수소의 그린뉴딜 좋구만이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기존에 뭐 정유나 해양플랜트, 조선 테마로 제가 DK락을 많이 이야기를 했다가 네. 이번엔 또 그린뉴딜 테마 올랐다는 분석인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DK락 같은 경우에는 개장용 PT 및 밸브 제조 업체입니다. 이게
이게 플랜트에도 들어가고요. 조선에도 들어가고 원자력, 화력, 수력, 발전 설비,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CNG 및 수소 자동차 산업에도 다양하게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또 이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현대차에 있는 수소 전기차인 넥소에 8종의 부품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 두산 퓨얼셀 그리고 S 퓨얼셀 등 이 수소 연료 전지용 피팅 및 밸브를 현재 이 회사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차에 강력하게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국책 개발 과제인 이 수소 충전용 초고압 밸브 국산화 개발 주관 기관으로 선정돼서 올해 말까지 이 밸브를 일본밖에 현재 지금 생산을 안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국산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밸브를 올해 말까지 또 국산화 시키겠다. 자, 이런 이슈가 맞물리면서 현재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디케일하게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 디케이라 제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7년이 완전히 저평가 상황이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이 종목도 2017년 내내 제가 이제 5,000원 밑으로만 모아가면 이거는 떼돈을 버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번에도 2020년 3월달 하락장에서도 그딱 그 가격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수의 기회였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이제 쉽사리 이제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못 잡았다면 뒤늦게라도 잡았을 경우 뭐 충분히 상승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 급등력이 최소한 정고점 부근 15,000원대까지는 상승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경우에도 충분히 이 수소자동차 섹터랑 같이 맞물리면서 15,000원대까지 2018년 중반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똑같은 이슈로 맞물려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15,000원대까지 바라보시고 15,000원을 돌파하는지 못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조금 더 홀딩할지 아니면 거기서 끊어낼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소차 다 올랐는데 지금 박정수 대표님 보고 있는 종목 있으세요? 뭐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 이런 이제 저평가 자동차 부품주들이 가면 네. 비슷하게 이제 따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인지 컨트롤스, 네. 그 다음에 GMB 코리아, 네. 그 다음에 삼보 모터스입니다. 네. 인지 컨트롤스, GMB 코리아, 삼보 근데 모터스. 이제 삼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우상향 패턴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차트상. 그리고 인지 컨트롤스는 한번 이제 급등력을 만들어 놓고 좀 쉬어가는 단계예요. 근데 이제 GMB 코리아는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노려볼 요량이라면 GMB 코리아를 일단은 뭐 1차 매수하시고 혹여 눌릴 수도 있잖아요. 하도 좀 급등락이 많다 보니까 네. 평단만 5,500원 이하로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 GMB 코리아는 여러분들 장기적으로 12,000원까지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발주를 좀 공략하는 방법을 구축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말고도 지금 바닥주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미리 잡아놓고 기다리면 이렇게 때가 도래했을 때 강력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식 대표와 함께 했고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